진짜 이게 사건 반장에서 아무리 정말 이 경각심을 고취시켜도 이 전 여자친구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는 사건 또 있었어요.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입니다. 집 안으로 침입을 해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고요. 그리고 렌터카로 끌고 가서 몸을 결박했고 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돼지 껍데기로 연습. 자, 돼지 껍데기로 뭘 연습을 했다는 건지 백다 아나운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알고 보니 이 남성,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게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였는데요. 전 여자친구의 고소 소식에 앙심을 품은 남성은 사전에 준비해둔 렌터카로 전 여자친구를 끌고 간 뒤 청테이프 등으로 온몸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면서 이렇게 황당한 말들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남성. 과연 재판부는 남성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자를 고소를 했더니 야, 너 나 고소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저런 짓을 벌였다는 건데 지금 뭐 체크포인트로도 저희가 꼭 골라봤지만 양 변호사님 세상에 돼지 껍데기를 가지고 참 제가 말로 표현은 뭐 않겠습니다만 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뭐 어떤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예. 무술에 쓰이는 과거의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얼마나 사람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지를 사람으로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돼지 껍데기 같은 걸로 그 테스트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이 남성이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 해칠 수 있는지 연습했다. 그리고 돼지 껍데기로도 해보고 이불에도 연습을 해줬다. 그리고 기왕에 감옥 갈 거 한번 매스컴에 한번 크게 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걸. 근데 이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유튜브가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모르겠죠. 당연하죠. 아마 이런 거 당연하죠. 관심을 받지 당연하죠. 않으면.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그러니까요. 건물 인근을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방금 그 말 CG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예, 그거 다시 한 번만. 예. 자, 보세요. 돼지 껍데기 얘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 어차피 나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1월 벌어진 범행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김병찬, 누구,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진짜 이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줄줄이 계속되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런 짓을 했어요. 응? 돼지 껍데기 얘기까지 하면서. 야, 이게 팀장님, 저는 이자가 잡혔으니 망정이지 이 큰 사달이 나기 전에 안 잡혔으면 여성분이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복 범죄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양 변호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돼지 껍데기 콜라겐이 많아요. 구워 먹으려는 건데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달들이 죄송합니다. 조직 본역배들이 칼을 연습할 때 돼지 껍데기를 좀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리고 외과의들이 아마 돼지 껍데기에다가 봉합수술이라든지 한다는 거 말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 이 사람이 봤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 말 하면서 여자를 겁을 줬기 때문에 자기 과시도 있고 여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이 크게 나겠다? 이 과대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좀 더 늦게 됐으면 여자가 큰 피해 극단적으로 피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지인의 재빠른 신고로 붙잡혔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지금 우리 김은배 팀장이 약간 설명을 했는데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난해 2020년 11월 달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했던 다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한테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협박을 했다가 좀 더 가능하면 접촉을 하고
접촉 후엔 더 나가고 강력범죄로 그 단계에서 지금 신고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자가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그 협박을 하면서 한 명 죽이는 게 어렵지 2명부터는 쉬워. 이렇게도 협박을 했대요. 저는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아직 경찰이 뭐 이 여죄가 있는지를 더 알아서 뭐 추궁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진짜 이 말의 맥락이 물론 허풍일 수도 있는데 한 명을 죽이는 게 어렵지 2명은 쉽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했다는 얘기인 것도 같잖아요. 이 맥락상. 아무튼 좀 그렇고. 자, 그렇다면 경찰은 일단 이자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다양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6개 정도입니다. 살인 예비, 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 침입, 폭행,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네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인 예비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부 보기에는 정말로 뭔가 준비를 했다라고 사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람 해칠 거야 한 정도가 아니라 예행 연습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했다는 거고요. 얼마나 피해자가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아까 지금 그 전에도 협박을 한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누범 기간이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범죄로 처벌받고 복역을 하고 나온 지 3년이 안 지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전 여자친구 지인까지 폭행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중에는. 그러니까 정말 죄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형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돼지 껍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언급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협박을 할 때에 돼지 껍데기로 뭐 연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자기는 그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말 안 했다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돼지 껍데기 말한 것 자체가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여자를 협박하기 위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말을 배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징역 4년에 대해서 또 이제 진짜 꽂히셨어요. 좀 자, 약하다고 또 하실 것 제가 같아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인간 다음 월드컵은 나와서 보겠다. 참 좋은 날. 딱 이렇게 4년, 월드컵이 4년 주기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은 못 볼지라도 다음 월드컵은 나와서 볼 거다. 이러니까 딱 진짜 저는 와닿더라고요. 와닿는 부분인데 뭐 저는 이제 법조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행위만큼 결과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예컨대 살인의 예비입니다. 살인 예비죄는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사형도 가능하고 무기징역 5년 이상인데 예비 음모죄는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형이 낮다고 봐야 되고 충분히 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알 수 있지만 했던 게 지금 사실은 뭐 보복해서 했던 부분, 감금했던 부분, 협박했던 부분 이런 결과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는 그거 따져서 4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출소하거나 할 때 이런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교도 행정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잘 좀 감시하거나 해야 될 아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돼.